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취생 생존 팁. 오늘의 이야기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2%의 고정금리, 대출한도 1억,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이 대출 상품 알고 계십니까?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지금 취업해서 재직하고 있는 2억 8,800만원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딱 사회초년생, 취준생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까지도 해당이 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왜냐고요? 아르바이트도 되거든요. 딱 사회초년생이면서 자본금 500만원만 있으면은 이 대출 상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 실행 후 이제 이 오피스텔에서 지금 생활한 지 이제 한 4개월 차에 접어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역을 하고 학생 신분으로 뜻하지 않게 자취 생활을 하면서 대고생을 하면서 발품을 떨어본 결과 이런 자취방 2개월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취업 준비생이면서 학생 자취생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핵심 키워드 미리 알려드릴게요. 발품 팔기, 등기부등본 잘 보기, 4대 보험 아르바이트 구하기. 이 세 가지만 잘 알고 잘 보고 잘 실행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도 전월세 보증금 1억 쉽게 타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줄여서 중기청 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기청 100%하고 중기청 80%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중기청 100%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중기청 80%는 논외로 칠게요. 중기청 100%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는 대출이고요. 이 대출의 특징으로는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서 대출 결정 여부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용도를 보지를 않아요. 즉 목적물, 이 집만 봅니다. 이 집에 근저당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리고 시세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금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이거를 먼저 따져요. 대출의 진행에 대해서 미리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먼저 4대 보험 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거기서 순수하게 1개월 이상 일을 합니다. 알바를 하면서 이제 목적물을 찾아요. 어차피 목적물 바로 나오진 않으니까 최소 한 달에서 2달 걸려요. 목적물 찾았으면은 관련된 공인중개사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발품을 팔면서 평소에 그 은행에 대해서도 약간 좀 알아둬야 돼요. 시중권 은행에 가가지고 이 은행 저 은행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 대출 상품은 행원분 입장에서는 실적에 포함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는 대출 상품인 것 같아요. 행원분하고 잘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 분석도 잘 받으시고 2달 정도, 길면 3달 정도를 한번 발품을 한번 팔아보셔야 됩니다. 운 좋으면 한 달 내로 쭉 나올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번 대출을 한번 찾아보세요. 목적물을 찾으면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미리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자본금 500만원. 이 대출을 실행하려면은 계약하려는 물건의 5%의 보증금이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꼭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가 박힌 계약서와 동시에 등기부등본, 부가적으로 가져가야 될 한 서류 한 14종류, 한 13종류 정도를 이제 잘 챙기셔서 은행에 잘 갑니다. 은행 가서 행원분 말 잘 따라가지고 신청서 한 2시간 동안 작성을 하면서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대출 실행 당일날에 보증금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주인분한테 가고, 나머지 5%의 금액은 다시 저한테 들어와요. 이제 대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출 상품이 약간 좀 쉬워 보일 수 있으나, 이 상품은 목적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 목적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요즘같이 깡통정세 되게 많은 시대에서는 맞추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은 이 목적물의 시세의 한도는 2억 원 이내거든요. 그러면은 대출 한도는 1억인데 어떻게 2억이면은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해요? 그럼 반전세 해야죠. 서울 같은 경우에 반전세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지금 구해서 지금 반전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월세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죠. 그리고 여기서 부담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얘기를 드릴게요. 정말 핵심 꿀팁이. 보통 약간 좀 수도권이나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깡통 물건 아닌 것들을 좀 찾을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내더라도 깡통 물건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출을 한 1억 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월세 형식으로 전환하는, 소위 말하는 반전세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전월세 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 안에 따로 등기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고생을 해야 돼요. 굳이 고생을 원하는 집주인은 없겠죠. 등기 분리가 돼 있는 다세대 주택을 구해야 되고 실거래가가 떠야 됩니다.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가 안 되면 다른 시세도 많이 확인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곳에도 안 뜨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일정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뜨는데 대출 실행이 자체가 안 돼요. 금액이 너무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출의 경우에는 목적물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고용한 그 조사업체 리파인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이 리파인에서 조사를 하면은 이제 여기 목적물 내가 이제 살 곳 실사 조사를 하게 되고 대출이 실행되면서 인지세나 리파인 조사 비용 같은 거를 일부 납부합니다. 전월세 보증 그 상품도 장제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금액도 1년에 한 번씩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 다 포함하면 한 30만 원 정도 또 추가로 또 금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본금 500만 원이면은 자본금 500 플러스에 한 30만 원 플러스 알파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억 대출이 이제 실행되면서 이제 월세나 아니면은 그냥 전세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중기청 100%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았고요.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 몇 가지 한 파트를 좀 나눠서 한번 소개도 한번 해볼 예정이고, 이 동영상이 이제 마음에 들었고 이제 도움이 되었다고 싶으면은 좋아요랑 그다음에 구독 버튼,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